음. 네, 다음에는 이제 오토글론을 이용해서 자료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일단 친숙한 자료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예제 데이터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데이터를 좀 불러오고요. 음, 여기 이제 DF 트레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아이스크림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팔리는지 이러한 자료이고요. 이거는 뭐 이 아이스크림 자료들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그냥 뭐 이상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타입에 따라 갖고 뭐가 이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장 처음에 배웠던 그 자료입니다. 요거 그냥 사이킨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로 적합을 시켜야 되는데 오토글로온을 이용해서 적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맨날 쓰는 스텝을 거의 이제 똑같이 쓰면 돼요. 코드도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계속 설명을 했죠. 어, 원래 이제 스테빌이 X하고 Y를 이제 분리하는 뭐 그런 게 필요했는데, 오토글로우를 쓰면은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이제 프레디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프레디터를 만들고, 리그레션인지 아니면은 뭐 분류 문제인지 그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여기 라벨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우리가 그동안 표기했던 Y거든요. 이 Y를 보고, 연속형이면은 회귀 문제로 이제 생각해갖고 프레디터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분류 문제로 생각해서 프레디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음, 앞으로 이제 돌리는 모델들이 여기에 저장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형을 이제 다 돌리고 분석을 한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나중에 좀 모형에 대한 이 어떠한 저장된 파라미터나 이런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어, 보통은 이거를 이제 계속 지우지 않고 냅두면은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니까 나중에는 이걸 찾아서 지우시면 됩니다. 만들고 프레딕터 with df 트레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오토글론이 이제 해석할 때 너의 이제 문제는 리그레션으로 이제 봤다. 그래서 리그레션이 이제 수행이 되죠. 여기에 이좀 옵션 중에 GPU를 이제 몇 개 쓸 건지 설정하는 옵션도 있는데 뭐 안 써도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제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GPU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합 결과를 이제 y 해시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x를 넣는 대신에 트레인 데이터를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xy 마크 쪼개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제 작업이 좀 패스가 되어 갖고 코드가 이제 되게 간단해지고 이렇게 딱 세 줄을 쓰면 돼요. 어, 이거 뭐 적합한 것도 적합한 건데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적합을 하거든요. 적합된 결과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 얘가 이제 그럴듯하게 했는지 혹시 오버피팅인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더라인 펑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런 직선 형태인데 이렇게 너무 데이터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스캐터 플락 df 트레인 x는 온도를 해주고 y는 세일즈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거 빼고 할까? 요게 이제 원래 데이터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라인 플롯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요렇게 넣는 거는 사실 이게 요 코드는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썼던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런 코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요렇게 썼잖아요. 요 코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코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df 트레인을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입력으로 데이터 프레임 통째로 넣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 스트링을 전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컬럼들을 이제 갖고 와서 시각화를 해요. 제가 시본을 주력으로 쓰는 시각화 툴은 아닌데 원래 이제 다른 거를 많이 쓰고 다른 수업에도 다른 시각화 툴을 많이 쓰는데 그거랑 이제 같이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라는 수업이랑 같이 듣거나 아니면 옛날에 좀 들어봤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편한 툴로 시각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인 플랫은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y 햇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합 결과 이렇게 라인으로 되는데 컬러를 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파란색으로 두고 요거는 이제 주황색으로 쓰는 요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스타일도 좀 전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뭐 요 동그라미가 옵저브드 데이터이고, 그러니까 y고 이 주황색 점선이 이제 적합 결과죠. 그래서 요 라벨은 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하고 그다음 PAT 15는 매프란 라이브러리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매프란 라이브러리랑 문법을 좀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직선으로 적합한 것 같진 않죠. 이건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건 곡선이긴 한데 이게 뭐 딱히 OOPC라고 이제 보기는 이제 어려울 정도로 되게 이제 잘 맞추죠. 그렇죠? 너무 이제 데이터를 따라가지도 않고 추세선을 적당히 이제 잘 맞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형을 이제 준 것도 아닌데 트리 계열처럼 이렇게 막 이제 지글지글하게 오버핏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오토글론이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쭉 써가지고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모델을 갖고 와서 예측을 이제 한 결과 이렇게 예측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모형들을 오토글론들이 이제 돌렸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터에 보면 이제 리더보드에 요 적합한 모델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게 그냥 조금 이제 중복되는 이런 정보인 것 같아 가지고 요거를 생략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토치, 그러니까 파이토치라는 거를 사용해서 적합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딥러닝 기법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적합 결과를 보였고,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알고 있는 XG 부스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순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총 12가지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모형을 썼을 때 우리가 보통 그 프레딕터에 이제 스코어를 계산할 때 알트 스코어 같은 거를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이제 알트 스코어랑 관련된 걸 이제 보려고 했는데 딱히 이제 없죠. 요거는 이제 그 셋을 나눠 갖고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이제 스코어고, 요거는 이제 뭐 적합할 때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쵸? 그래서 R2 스코어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Y하고 Y 햇만 있으면은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여기 있는 매트릭을 이용해 여기에서 R2 스코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Y 햇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Y가 이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df 트레인에서 Y가 요거였죠. 요거를 따로 빼갖고 y 말고 그냥 한 번 쓰고 이제 버릴 임시 변수로 y 언더바 y라는 거로 이제 만들고, 언더바 y 햇은 우리가 아까 프레딕터를 만들었는데 이 프레딕터에서 프레딕 df 트레인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더바 y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R2 스코어가 92 정도 이제 나오네요. 0.9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그 이 모형을 할 때 우리가 이 프레딕터에는 지금 여러 개의 모형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얘였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픽스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모델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